된 것 같네요. 결국은 요 전쟁 이슈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전쟁 때문에 한번 덮였는데 원래 그 밑에는 계속 인플레이션, 그렇죠. 금리 인상 몇 번 하냐, 맞습니다. QT 언제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요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CPI 나온 거부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는 3월 FOMC 그리고 의사록도 이제 나와야 되고 하는데 요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장이 되게 독특한 거죠. 오늘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반도체는 거의 폭등했거든요. 지수가 5% 이상 올랐고 뭐 제일 큰 회사인 엔비디아는 9%나 올랐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만 반영했으면 여기까지 올라도 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생산자 네.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9.7% 나왔죠. 네. 9.7% 나왔으니까 이는 곧 CPI도 높을 거라는 거예요. 생산자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소비자 물가가 안 높을 수가 있어요. 네. 생산자 물가는 이제 시간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전이되는데 이게 떴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종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종가가 고가로 계속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채권 금리도 2% 올랐잖아요. 네. 바보가 아닌데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보이잖아요. 네. 보이는데도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내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겼다. 네, 하루 더 봐야 되긴 합니다. 하루 이틀 더 봐야 됩니다만 이제 다 맞을 만큼 맞았어. 먹을 만큼 먹었어. 됐어 이제. 오케이 알겠어. 기정학적 리스크까지 얻어먹었는데 이제 다 먹었어.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 펀드 있지 않습니까? 펀드. 네. 미국 펀드들이 테크 비중을 지금 최근에 정말 기록적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매도를 했어요. 테크 주식들은 엄청나게 팔아서 안 좋게 본 거죠. 그렇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머니가 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주가의 상승은 그것과도 연계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 다시 이제 그것까지는 좀 며칠 봐야 되는데. 며칠 봐야 되는데. 네. 그거는 뭐 정확하지는 아직 않습니다만 지금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겠고 이 정도 빠졌으면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장이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 시장인 거예요. 반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뭐 랠리의 상승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중간 선거 때까지는 작년과 같은 재작년과 같은 그런 랠리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반등은 좀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겠지. 이렇게 일방적인 하락은 오늘부로는 끝날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준 장이 오늘 장이라서 미국 시장이라서 재미난 시장이고요. 금리를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반영했느냐라는 건데 한 4번 5번 정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금리 인상할 거 4번 정도는 이미 현재 주가 한 15%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 뭐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빠지면서 일부 반영을 해놓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저건 있죠. 정말 연준이 급해서 누구 말처럼 골드만삭스 얘기처럼 7번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네네. 충격파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대략 한 4-5번 정도는 이제 녹여 놓고 있다. 시장에 선 반영했다. 이렇게 봐도 지금은 좀 무리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 약간의 변수는 오늘 연준 그 인사들의 그 인준이 있어야 되는 날인데 인준을 못 받았습니다. 인준. 네, 인준을 못 받았어요. 네. 얘네들이 왜냐하면은 그 인준 받아야 될 한 명이 어떤 금융회사에 이사로 갔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전에 이제 행정부하고 연준에서 근무를 했다가 그 회사로 취직을 한 거죠. 이사가 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준의 특별 계정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그거 빨리 소명해라. 안 그러면 오케이 못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라 여기 약간 지금 지연됐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반영해서 그럼 연준이 활동을 못 하겠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오른 거라면 요거는 이제 만약 이게 그러면 인준되고 나면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만약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한 거라면 그래서 그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준이 좀 늦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한 4번 정도에서 5번 정도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조금 소화하고 있는 거. 그러면 3월 FOMC가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3월 FOMC를 기점으로 증시에 반전이 생길 것이다. 가능성 높죠. 이런 의견들이 네. 많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이 이제 지금 이제 4번에서 5번 정도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면 FOMC를
그 FOMC에서 뭐 증시를 뭐 그 금리를 25bp를 올리냐, 50bp를 올리냐, 뭐 이것도 네. 약간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상관없이 네. FOMC 회의 기점으로 좀 추세 반전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50bp 올리면 아니죠. 50bp 올리면 깜짝 놀라겠죠. 50bp 올리면 근데 그 깜짝 시장 놀랄 얘기가 거예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어. 불구하고 깜짝 놀랜다. 깜짝 당연히- 놀랄 정도입니까? 50bp 올리면 깜짝 놀라죠. 그럼 주가 빠집니다. 오. 빅스텝을 가면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면 올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를 4번에서 5번 올린다는 건 한 번 올릴 때마다 25bp씩 0.25%씩 그냥 일반적인 스텝을 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장은 뭐냐면 재밌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연준이 여기 있고 인플레이션이 요 마이크면 시장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볼 때마다 연준에 보이는 모양이 다른 다르겠죠. 거예요. 아, 다르게 네. 보인다. 달처럼 보름달. 네, 그렇죠, 보름처럼. 맞습니다. 인플레이션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오면 잘 안 보이고 뭐 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뭐냐? 그러냐? 이게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연준이 하는 얘기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보면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작년 10월달에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죠. 네, 작년 10월부터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때는 시장 반응을 안 하다가 음.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한다 그러니까 그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시장이 금리 올리는 것까지 예상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겠다, 그 테이퍼링 하겠다는데 시장이 잠깐 9월달에 주춤하더니 맞습니다. 다시 또 랠리를 보았거든. 네.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은 정해진 수순이었는데 거의 무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1월달에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정말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QT라는 새로운 건이 터지면서 이제 시장 와장창한 것이고 그 이후에 연준의 태도를 보면 연준은 계속 꾸준하게 50bp 올려야 되겠다고 얘기한 건 지금 블러드 하나예요. 그렇죠. 블러드 총재 한 명.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준 인사들이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12명인가 되는데 네. 모두 12명이 50bp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진짜 50bp죠. 그렇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25bp 그렇게 해서 계속 올리자. 몇 번 올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대 몇이잖아요. 네. 투표를 하던가 의장이 그리고 파월이 그렇게 매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보면. 네, 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018년에 막 본격적으로 중립 수준의 금리, 중립 금리로 올려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금리 세 번인가 네 번 연장으로 올리고 나니까 시장이 바스라졌거든요. 18년 후반에. 그러니까 2019년 초반에 바로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해요. 시장 무너진 걸 못 견디는 인사예요. 그동안의 파월의 태도를 보건데. 태도를 봤을 네, 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연준에서 인사들이 4대4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자면 그럼 파월이 자기가 마지막에 헤게문을 갖고 있으면 그럼 누구 편을 들어주겠느냐? 매파 편을 들어주겠냐? 비둘기 편을 들어주겠냐? 보면 그동안에 봐서 매파 편 들을 가능성이 조금 적어요. 이분은. 그런데 4대4가 돼도 그런데 지금은 4대4가 아니란 얘기 쉽게 얘기하면 훨씬 더 다수가 25bp 인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이거 평균치로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8명이 25bp 얘기하고 2명이 50bp 얘기하면 2명 따라가지 않고 8명 따라갈 거란 얘기예요. 아주 정확하신 네.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최근에 어제 그 연준 인사 하나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런 그 뭐 중간 그 뭐랄까 평균 수준으로 할 거다. 네. 그러면 25bp 될 거라고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시장의 예상이 25bp인데 50bp 하면 충격 받아요. 그건 충격 받습니다. 근데 다시 와장창. 약간 살짝 반론을 제시를 해 보자면은 일단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원래는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 스탠스가 아예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예전부터 월세 일시적이다는 계속 하다가 어느샌가 쏙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JP 모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엄청난 정책적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한다 금융시장은.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미리 이런 그런 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 찔끔찔끔이라도 조금 미리 선제적으로 좀 손을 써놨으면 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면서 시장의 충격 그리고 50bp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맞죠. 25bp 올려가지고 찔끔찔끔 상황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아예 이렇게 시그널 주다가 50bp 딱 올리고 인플레이션 잡고 요런 스탠스로 2월 인플레이션도 CPI도 똑같이 나온다면 네.
그러면 약간 3월에는 스탠스가 조금 더 매파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있는. 지금 바로 이 얘기하신 게 미국의 천재 경제학자 하버드대학 교수 예전 재무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가 하는 얘기하고 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로렌스 서머스 지금 그분은 작년도 초반부터 중반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초반부터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아니, 너희 감당 못할 인플레이션 오고 있다. 네.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고 지금 그분 얘기가 맞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연준의 태도는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예, 데이터를 근거해서 여기도 데이터는 뭐겠어요? CPI 금리라든가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 보고 네. 그리고 작년 그 이번에 1월달에 와장창 떨어질 때 마지막 결정타가 바이든 입에서 나왔죠.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 잡는 건 연준이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동안에 자기네가 돈 풀고 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괜찮아 누르고 한 거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또 같이 했었던 게 이제 재무장관 자넷 옐런이었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황당해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네. 그 말씀 그대로 유효하고요. 그래서 하버드급,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핵심은 물가 인상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에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깔아놨잖아요. 데이터 디펜던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깔아놨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태도는 25bp 3월부터 시작해서 상황 보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반기엔 꺾인다. 하반기엔 분명히 꺾일 거야. 그래서 일시적인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 붙잡아 놓고 못 놓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오늘 하나 지표가 봤는데 이게 키움증권 리포트에서 나왔는데 공급망 이제 글로벌 공급망 물가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지점장님 말씀도 충분히 좀 일리가 있다. 일단은 2월 어쨌든 뭐 물가 지표 봐야 된다. 요거는 우리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선행적으로 중국 PPI를 보자는 입장이에요. 중국 PPI. 왜냐하면 중국 PPI가 작년도 연말에 빵빵 터지면서 10월달, 11월달에 13 전년 대비 13% 증가였어요. 네네네.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안 나?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메이드 인 차이나냐? 아마존 가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 그게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이렇게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CPI가 빵빵 터지면서 결국 그래서 오히려 선행적인 지표는 중국의 PPI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내피셜로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지금 어제 재미난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에서 지금 또 방망이를 휘둘리면서 네. 원자재 시장을 박살을 내놨거든요. 어제. 그렇죠. 어제 연료탄 가격 하한가, 급락하더라고요. 뭐 네. 비철금속 뭐 일부 하한가 막 난리가 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도 지금 못 견디겠는 거죠. 중국은 지금 경기가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인하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네. 돈을 풀고 막 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안 올라옵니다. 게다가 어떻게 올라와요? 지금 저렇게 막아놨는데 꽁꽁 막아놨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는데 절대 지금 중국에서는 CPI나 이런 게 소비자 물가나 소비자 활동 지수 뭐 가격 이런 거 쉽게 못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급 쪽에서는 빵빵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얘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는 이제 부동산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너무 이야기가 확대되니까 네. 이쪽으로 와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번 1월 2월 달에 발표된 중국의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늠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약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다음 머스크라는 세계 최고의 선사가 6월달 정도 지나면 물류 적체가 해소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머스크의 예견은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한진해운이 망한 건 머스크 때문이거든.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대우조선이 망한 것도 머스크 때문이거든. 어떤 그래요? 면에서. 네. 그래요? 얘네가 해운 선사의 삼성전자 같은 삼성 반도체 같은 존재예요. 머스크가 그 해운 머스크 말하는 일론 머스크 아니고. 일론 머스크 하도 머스크 그러니까요. 저도 중간 일론 머스크죠 머스크. 그래서 발음이 안 좋았어. 그래서 무슨 순간 저도 착각했습니다. 뭐그 지표가 또 뭐가 있나? 이런 새로운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거기서 머스크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렇죠. 좀 담을 필요가 있다. 예, 왜냐면은 하반기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이은택 어디죠? KB의 이은택 연구원도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이 되는데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공급망 때문에
낮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공방 때문이냐? 오. 근데 저도 그거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네. 사실은 지금 공급망 적체, 미국의 물류 적체, 그리고 거기에 또 연관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실질 인플레이션의 일부가 과연 미국의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없을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2-30만 원 정도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2-30만 원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우 도축 농가가 지금 난리가 났어. 한우가 없어서 못 팔아. 다 그걸 사 먹어서. 갑자기 갑자기 돈이 드니까 우리 이런 기회 한우 한번 사 먹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우가 없어요. 저하고 친한 분이 이제 한우 그 공장을 하시는데 가보면 진열장이 텅텅 비었어. 그 정도예요? 이게 정육점이 아니고 큰 그 정육점을 하는 데다 물건을 대주시는 분인데 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주식 투자도 했지만 물건 많이 샀죠. 물건 노트북 같은 거 많이 사고. 샀어.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중국의 21년도 수출 동향을 보면 역대 최고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수출 가격 단위당 단가 그것도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니까 그 갑자기 노트북 풍기가 왜 나요? 노트북은 이미 죽은 시장, 성숙기가 지난 그렇죠. 시장이라서 작년도에 깜짝 놀란 거예요. 노트북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고 그 돈으로 소비가 이루어졌다. 근데 벌써부터 소비자 태도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1월 달에 더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수요 쪽의 요인이 조금 줄어들면 인플레이션 요인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또 더불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다 가라앉네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게 미국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진짜 찐 중에 찐은 저는 임금이라고 봅니다. 임금. 임금은 한 번 올리면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플레이션의 찐 요소가 이건데 확실히 올라가고 있어요.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앤아웃 버거가 지금 어디지? LA 밑에 있는 오늘 어디지? 도시. 그 도시에 사시는 분이 댓글 주셨어요. 시간당 18달러래요. 석 달 전보다 2달러 올랐다고 연락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 인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교포분들이 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번 인플레이션이 찐이긴 찐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꺾인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기저가 아니고 기고효과죠. 전년에 너무 높아서 인플레이션이 하반기부터 튀었거든요. 그럼 전년 대비거든 항상. 근데 지금은 전년 상반기에 그렇게 안 튀었는데 그럼 전년 대비 당연히 높게 나오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전년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튈 수 있는 폭이 좀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떨어지는 요인도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